오늘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있을 때 부부관계는 안전한가? 가슴 통증을 겪은 적이 있거나 심장약을 복용 중이거나 스텐트를 삽입한 적이 있다면 오늘 내용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가 안정된 상태인지,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그리고 어떤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멈추고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얼마 전 68세 남성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텐트를 삽입한 지 자레사력파 3개월이 지난 상태였고 검사 수치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기 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이제 부부관계를 정상적으로 해도 괜찮습니까? 많은 분들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질문입니다. 약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재검사가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중간에 심장이 경고를 보내는 순간입니다. 위험은 부부관계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심장이 안정되지 않았는데 무리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저는 그분께 먼저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최근에 걸을 때 가슴 통증이 있었으니까 그는 IDH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계단 2층을 오를 때 중간에 멈춰야 합니까? 그는 IDH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몇 주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입니다. 가볍게 걸을 때 가슴 통증이 없고 비정상적인 호흡 곤란이 없고 가슴 중앙을 조이는 느낌이 없고 그 상태가 몇 주간 지속되었다면 심장은 조절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심장이 이렇게 안정되어 있다면 부부관계는 가능합니다. 스텐트를 삽입한 경우에는 시술 후 최소 4주에서 6주가 지나고 재진을 통해 안정이 확인되었으며 가슴 통증이 재발하지 않고 가벼운 활동 중에도 답답함이 없다면 그때는 안전하게 부부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의 느낌으로 심장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몇 주간의 안정으로 판단하십시오. 오늘의 기분보다 몇 주간의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가슴 통증이 있었다면, 통증의 양상이 변하고 있다면, 가볍게 걸어도 답답함이 느껴진다면, 지금은 부부관계를 시작할 적절한 시기가 아닙니다. 심장 질환에서 조급함은 시험해 볼 대상이 아닙니다. 심장이 안정되어 있다면 부부관계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면, 그 한계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심장이 불안정할 때는 부부관계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제가 안정이 무엇인지 설명한 뒤 그분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정된 이후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단 4가지입니다. 첫째, 과식 직후에는 부부관계를 하지 마십시오. 식사 후에는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미 심장은 더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추가적인 활동을 시작하면 심장은 또 하나의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로바, 심장에게 2가지 무거운 일을 동시에 맡기지 마십시오. 둘째, 술을 마신 후에는 시작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술이 긴장을 풀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 술은 혈관을 확장시켰다가 다시 수축시킵니다. 심장은 계속해서 조절해야 합니다. 그것은 시험에 볼 일이 아닙니다. 셋째, 심장약을 복용 중일 때 임의로 기능 강화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특히 혈관 확장제 계열 약을 복용 중이라면 기능 강화약과 함께 사용 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지럼, 실신,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을 원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넷째, 몸에 힘을 과하게 주지 마십시오. 숨을 참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부부관계는 체력 검사가 아닙니다. 조금 느린 리듬, 조금 짧은 시간, 그것이 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과식하지 말 것, 술 마시지 말 것, 약을 임의로 섞지 말 것, 힘을 과하게 주지 말 것. 안전은 강도에 있지 않습니다. 안전은 조절에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기 전에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렸습니다. 심장이 안정되어 있다면 부부관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멈춰야 할 순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멈추십시오. 첫째, 가슴 중앙을 조이는 통증, 왼쪽 팔로 퍼지거나 턱까지 번지는 느낌.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둘째, 평소보다 심한 호흡 곤란, 멈춰서 숨을 쉬어야 하거나 숨이 뚜렷하게 차는 느낌. 셋째, 어지럼, 식은땀, 비정상적인 메스꺼움. 이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몇 분만 더 버티지 마십시오. 심장은 시험해 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부부관계 중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가슴 통증이 더 자주 나타난다면, 가볍게 걸을 때도 통증이 생긴다면, 아무 활동이 없어도 통증이 있다면, 아주 가벼운 일에도 숨이 차고 휴식 중인데도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뛴다면 그때는 진료를 앞당겨야 합니다. 정기 진료 날짜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관상동맥 질환에서는 작은 변화도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예전과 다르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예약 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심장의 변화를 들으십시오. 그분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첫째, 항상 안정을 먼저 두십시오. 최근 몇 주 동안 심장이 안정되어 있고 새로운 가슴 통증이 없고 비정상적인 호흡 곤란이 없다면 부부관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몸이 흔들리고 있다면, 변하고 있다면, 예전과 다르다면 기다리십시오. 둘째, 심장을 과부하 상태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술은 피하십시오. 의사와 상의 없이 기능 강화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과하게 무리하지 마십시오. 심장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금 느리게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셋째,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60대 이후에는 강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함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평범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의 심장 한계를 이해하면 됩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통제된 삶을
요구할 뿐입니다. 삶을 결정하는 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그 질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정합니다. 그날 진료가 끝날 무렵 그분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전히 평범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심장 한계를 분명히 이해한다면 가능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부부 관계를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더 통제된 삶을 요구할 뿐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몸의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강함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심장이 안정되어 있다면 부부관계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위험은 심장의 신호를 무시할 때 발생합니다. 오늘 관상동맥 질환과 함께 살고 계시고 아직 마음에 남은 질문이 있다면 댓글에 짧게 남겨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했다면 구독하셔도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질병을 피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더 안전하게 살아갑니다.